RFK 주니어가 대선 레이스 하차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케네디 집안에서는 배신자다 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왜 하차를 했으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도 끝나고 이제 유세가 막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9월 10일에는 두 후보의 토론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지지 표명을 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후보 사퇴를 선언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물론 둘의 임팩트의 차이는 차원이 다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RFK 주니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집안 아들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죠. RFK 주니어의 아버지는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죠.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고 대통령일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게 RFK 역시 1968년 미국 대선에 출마를 했고 도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RFK 주니어가 큰아버지인 JFK가 죽었을 때 9살이었고요. 본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14살이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 사춘기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16살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숙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학교에도 옮겨봤지만 또 쫓겨나고 이렇게 전전하면서 졸업을 하게 돼요.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집안에 레거시가 있어서인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RFK 주니어가 변호사가 된 후에 일을 하게 된 곳도 허스강 어부 협회. 이 협회는 허스강을 청소를 하고 또 정부나 기업에서 혹시라도 오염을 시킬 경우에 소송을 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을 하던 비영리 단체죠. 나중에는 이름을 리버 키퍼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꽤 진심인 변호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1997년 뉴욕 북부의 저수지 식수를 보호를 하고 그 퀄리티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RFK 주니어도 참여를 했었죠. 그 외에도 GE라든지 엑손모빌 같은 거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 유출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성공적으로 그 소송을 이끌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 대학교에서 환경법에 관련한 교수를 지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함께 일했었던 리버키퍼의 동료들과 함께 책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1999년 타임지 커버로 RFK 주니어와 리버 키퍼의 사람들을 두고 Heroes for the Planet 이라는 이름으로 커버로 내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인 워터키퍼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20년이 넘게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반 RFK 주니어는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을 쓰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이었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환경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백신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런 경력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꽤 참신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어느 당에서 했냐? 당연히 민주당이죠. 케네디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케네디는 어떤 레거시를 가진 그런 가문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2023년 10월 민주당을 떠나게 됩니다. 제3의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사실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고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마당에서 다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란 힘든 것이었죠. 그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RFK 주니어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사실 RFK 주니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약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딱히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물론 모든 백신에 대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종의 특정 백신들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들로 인해서 자폐증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였죠.
mRNA 백신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또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CDC라든지 FDA가 거대 제약회사들과 유착이 되어서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판매를 하게 허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또 케네디 가문을 좀 곤란하게 만들었던 게 자신의 큰아버지죠. 존 F 케네디의 암살에는 CIA가 연관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입니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꽤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서 멀어진 정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 왜냐면은 두 사람이 다른 부분도 꽤 많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RFK 주니어는 정말 환경보호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키스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RFK 주니어는 이 키스톤 프로젝트에 열렬히 반대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7년 취임을 하면서 키스톤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원유 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 얘기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케네디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RFK 주니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물론 이것을 두고 아버지였던 RFK의 암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암살범이 팔레스타인 이민자 시르안이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RFK 주니어는 정확히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그 속내에 대해서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또 국제 이슈에 대한 시각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뭐 등등으로 해서 탈당을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케네디의 사태가 얼마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본인도 이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제3의 후보치고는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2024년 10월 정도쯤에는 케네디의 지지율이 약 17% 정도 됐습니다. 뭐 이게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자리 숫자였죠. 그러던 것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한 자리 숫자로 넘어오게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가 되면서 지지율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사퇴를 하기 직전에는 지지율이 5% 혹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을 계속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케네디의 사퇴는 트럼프에게는 호재고 해리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을 보려면은 케네디를 지지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부터 봐야겠죠. 대체로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케네디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아, 나는 공화당 사람이지만은 트럼프 찍기 싫어. 나는 민주당 사람이지만은 바이든 찍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주로 케네디를 선택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해리스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케네디 지지층을 보면 대체로 좀 젊은 사람들, 18살에서 29살 정도의 연령대가 지지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케네디의 지지율도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오면서 사실 동력이 조금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죠. 또 이런 경우에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산술적으로 전부 다 트럼프 아니면 해리스 쪽으로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투표 안 해 하고서는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 영향도 없는가?
그렇게 보기엔 또 힘든 거예요. 왜냐? 지금 정말 박빙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2016년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런 경합주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라고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경합주들이 대체로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 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양자 대결일 때와 해리스, 트럼프, 그리고 케네디 3자 대결일 때 지지율의 격차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같은 주에서는 케네디가 트럼프의 지지를 조금 뺏어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바다나 조지아 같은 주에서는 케네디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조금 뺏어오는 그런 경향이 포착이 됐었죠. 그렇게 따졌을 때 1%, 2%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이번 대선에서 케네디의 엑짓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간에서는 제이디 벤스가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됐어야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눈치입니다. 해리스 측에서는 그거 뭐 별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속으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